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신우이. 올케 부부가 같이 여행을 갔다. 각자 배우자에게 선을 세게 넘어버렸네요. 아름다운 계절, 아름다운 추억인가요? 원래 여행 가면 다 그러는 거죠. 남의 떡이 커 보이죠? 여러분,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자, 그럼 본문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봄이 막 올라오는 길목에는 아직 겨울이 다 거치지 못한 빛이 남아 있었어요. 볕은 분명히 누그러졌는데도 담장 밑의 그늘은 마른 종이장처럼 얇고 차가웠고 베란다 난간 끝에 매달린 공기는 밤사이 식은 물처럼 손끝에 서늘하게 닿았지요. 벚꽃도 벌써 환하게 핀 얼굴은 아니었어요. 가지 끝마다 연분홍이 차오르기는 했으나 아직은 입술을 꼭 다문 채 숨을 참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한서윤은 거실 한복판에 펼쳐둔 캐리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셔츠를 한 장씩 접어 넣었어요. 접힌 옷에 모서리가 반듯하게 맞닿을 때마다 마음도 저렇게 접혀 제 자리를 찾아가 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 아닌 생각이 스치곤 했지만 손끝에 잡히는 옷감은 자꾸만 미끄러졌어요. 한번 반듯하게 눌러둔 소매가 금세 풀리고 접어놓은 블라우스 끝이 캐리어 가장자리에 걸려 다시 삐져나왔지요. 부엌 쪽에서는 정수기 물 떨어지는 소리만 가늘게 이어졌어요. 집안이 조용하다기보다 말이 닿아도 금세 식어버릴 것 같은 정막이 벽지에 얇게 붙어 있었지요. 박도진은 식탁에 팔꿈치를 괴고 앉아 휴대폰 화면을 내리내리 훑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손끝 아래로 지나가는 것들이 뉴스인지 문자창인지 일인지 서윤은 굳이 알고 싶지 않았어요. 캐리어 지퍼를 잠그다 말고 한번 고개를 들었을 때에도 그는 화면 밖으로 눈을 주지 않았어요. 서윤의 시선이 식탁 끝에 한번 걸렸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다녀와서 장 볼 거 있으면 메모해 둘게요. 서윤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도지는 화면을 보다가 응 하고 짧게 대답했을 뿐이었어요. 말은 분명 돌아왔는데 그 한마디는 방금 설거지에 뒤집어 놓은 수저처럼 차갑고 매끈했지요. 손에 쥐면 금세 식을 것 같은 금속의 감촉이 괜히 혀끝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서윤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캐리어 손잡이만 몇 번 쓸어내렸어요. 검은 손잡이 위에 손바닥 자국이 옅게 번졌다가 이내 사라졌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집 안에 고여있던 공기가 그 짧은 소리에 한번 얇게 흔들렸지요. 문이 다 열리기도 전에 박민서의 목소리가 먼저 안으로 굴러들어왔어요. 언니, 준비 다 했어요? 우리 벚꽃 다 지기 전에 가야 돼요. 그 밝은 음성은 볕이 먼저 들어오고 사람이 뒤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문가에는 민서가 서 있었고 그 뒤로 정우현이 한 손에 종이컵 넷이 든 커피 홀더를 들고 있었어요. 막 사온 커피에서 올라오는 단내와 쓴내가 현관에 찬 공기하고 섞이며 긁게 밀려왔지요. 우연은 신발도 다 벗기 전에 홀더를 살짝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형수님 거 연하게 했어요. 아침에 빈속이면 속 쓰리실까 봐요. 그러곤 자연스럽게 서윤 쪽 컵부터 먼저 내밀었어요. 종이컵 뚜껑 가장자리에 맺힌 김이 아직도 가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얇은 플라스틱 구멍 사이로 커피 향이 조심스레 흘러나왔어요. 서윤은 고맙다고 말하며 컵을 받았어요. 손바닥 안으로 번져오는 미지근한 온기가 그 순간만큼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지요. 그 따뜻함이 컵에서 온 것인지 자기 이름보다 먼저 자기 속을 떠올려준 그 말에서 온 것인지 서윤은 구분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래도 마음은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갔어요. 자기 남편은 아직 식탁에서 눈도 들지 않았는데 남의 남편은 커피 농도부터 먼저 생각했다는 사실이 가시처럼 얇게 걸렸지요. 걸린 줄도 모를 만큼 가늘었는데 한 번 걸리고 나니 자꾸 같은 자리를 쓸게 되었어요. 서윤은 종이컵 둘레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돌렸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미묘한 온도가 손끝에 오래 남았어요.
도지는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서윤은 굳이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현관 앞에 선 네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 타일 위에 겹쳐졌다가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어요. 차가 서울 외곽을 빠져나갈 즈음에는 햇빛이 완전히 올라와 있었어요. 이른 아침에 희끄무레한 빛은 다 거치고 도로 위에는 유리판을 얇게 깔아둔 듯한 광택이 번졌지요. 민서는 조수석에서 휴대폰을 쥔 채 음악을 자꾸만 바꿔 틀었어요. 한 곡의 앞부분도 채 지나기 전에 다음 곡으로 넘어가곤 했고 차 안에는 짧게 열렸다 닫히는 멜로디, 조각들이 어색한 인사처럼 스쳐갔어요. 정우현은 뒷자리 창가에 기대 산등성이가 흘러가는 쪽을 오래 보고 있다가 생각이 날 때마다 한마디씩 말을 보탰어요. 창밖으로는 연두빛이 아직 다 퍼지지 못한 산허리가 천천히 밀려났고 햇빛을 먼저 받은 비탈면만 군데군데 밝게 들떠 있었지요. 한서윤은 민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몸은 분명 앞을 보고 있었는데 시선은 자꾸만 운전대를 잡은 박도진의 손등 쪽으로 갔어요. 핸들을 쥔 손가락, 손목이 꺾이는 각도, 방향지 시등을 켤 때 손등 위로 잠깐 솟는 힘줄 같은 것은 오래 본 풍경이었어요. 한 집에서 오래 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익숙함이 분명 거기 있었지요. 그런데도 서윤은 문득 이제는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는 일이 괜히 순서를 잃은 동작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인데 막상 떠올리고 나니 어디서부터 손을 올려야 하는지도 아득했지요. 서윤은 창문 아래 팔걸이에 손끝을 가지런히 모아놓고 손톱끝만 가볍게 눌렀어요. 휴게소에 잠깐 들렀을 때였어요. 주차장 가장자리에는 먼저 핀 벚나무 두어 그루가 서 있었고 나무 아래 바닥에는 꽃이 핀지 먼지인지 얼핏 보면 구별이 안 되는 옅은 것들이 쌓여 있었어요. 바람이 한번 지나가자 꽃잎보다 가벼운 먼지가 먼저 들리고 늦게 떨어진 꽃잎이 그 뒤를 따라와 회색 바닥 위에서 한 바퀴 얇게 굴렀지요.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오갔고 주차 칸마다 시동이 꺼졌다 켜지는 소리가 짧게 이어졌어요. 민서는 생수병을 들고 웃으며 말했어요. 형부랑 언니보다 오빠랑 내가 더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냐?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그 말은 웃고 지나가라고 나온 것 치고는 너무 또렷했어요. 허공에서 금세 흩어지지 않고 내 사람 머리 위를 한 번씩 돌아다니다가 어깨며 손끝이며 컵 가장자리 같은데 가볍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도지는 피식 웃고 말았어요. 마치 대답까지 할 만한 말은 아니라는 듯 입꼬리만 잠깐 움직였고 우연은 에이 누가 들어도 오해야 하며 받아쳤어요. 그 말은 얼른 분위기를 거두어 담으려는 사람의 손길 같았어요. 그런데 서윤은 괜히 쥐고 있던 물병 뚜껑을 너무 세게 잠가 버렸어요. 플라스틱이 끼익하고 짧게 울었고 손끝은 금세 핏기가 빠져 하얗게 질렸지요. 그제야 너무 힘을 줬다는 걸 알아차리고 서윤은 손을 슬며시 풀었어요. 병뚜껑 가장자리에 오돌토돌한 홈이 손바닥 안에 오래 남았어요. 숙소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해가 조금 기울기 시작했고 언덕길 양옆으로 늘어선 벚꽃들이 저마다 환한 쪽과 그늘진 쪽을 나누고 있었어요. 볕을 받은 꽃은 너무 밝아서 종이장처럼 얇아 보였고 그늘에 든 꽃은 아직 피지 않은 속마음까지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나르는데 바람이 갑자기 한번 세게 불었어요. 언덕 아래서 올라온 바람이 사람들 옷자락부터 흔들고 지나가더니 손에 든 영수증과 숙소 안내종이까지 가볍게 들썩이게 했어요. 서윤은 얇은 니트 앞서풀 두 손으로 여몄어요. 목과 쇄골 사이로 스민 서늘함이 뒤늦게 퍼지는 듯했지요. 그 모습을 본 우연히 망설임도 없이 자기 겉옷을 벗어 내밀었어요. 형수님, 이거 입으세요. 금방 해져요. 서윤은 아니에요. 하고 한 번 밀어냈지만 그 말은 끝까지 힘을 받지 못했어요. 우연 손에 들린 옷은 이미 반쯤 서윤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바람은 니트 틈을 자꾸만 파고들었지요. 끝내 겉옷을 받아 어깨에 걸쳤을 때 그 옷은 보기보다 묵직했어요. 봄, 저녁 바람을 막기엔 알맞은 두께였고 맞고서 건넨 사람의 체온이 안감 안쪽에 아직 남아 있었어요. 서유는 그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는 순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옷 한 벌이 사람을 덮는다는 게 때로는 바람을 막는 일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멀리서 박민서가 뭘 하나 빠뜨린 사람처럼 이쪽을 한번 돌아봤어요. 시선은 금세 거두어졌지만 한 번 닿고 지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오래 남는 법이었어요. 박도진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채 앞장서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바퀴가 자갈을 밟을 때마다 드르륵 낮은 소리가 이어졌고 그 소리는 뒤처진 사람을 재촉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서유는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따라 올라갔어요. 어깨에 걸친 우연의 옷깃에서는 아주 희미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어요. 누군가의 살냄새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정돈되어 있었고 그냥 빨래 냄새라고 넘기기에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지요. 서유는 고개를 들고 앞을 보면서도 그 냄새를 한 번 더 맡게 되는 자신을 모르는 척했어요. 그런 사소한 냄새 하나가 사람 마음속에 오려닫혀 있던 문을 조용히 건드릴 수도 있다는 걸. 그때의 서유는 아직 모르는 얼굴로 지나가고 있었지요. 저녁상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시장에서 사온 전과 막걸리, 회무침, 식기마다 조금씩 다른 무늬가 찍힌 반찬 접시들. 민서는 식탁 가운데 휴대폰을 세워놓고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고 도진은 술잔을 채우며 적당히 맞장구를 쳤어요. 우연은 불판 위 고기가 타지 않게 뒤집다가 서윤 앞 접시에 먼저 익은 조각을 덜어 주었어요. 형수님 이건 덜 익었고 이건 괜찮아요. 그런 말은 남편도 할 수 있는 말인데 오래 듣지 못한 말이라서 이상하게 귀에 남았어요. 도진은 중간중간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회사 단톡방이라고 했지만 서윤은 이제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굳이 가려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이면 어떤가요? 아니면 또 어떤가요? 사람 마음이 먼저 식으면 진실조차 별 힘이 없어진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민서는 그런 도진을 보다 말고 잔을 입에 대고 한 번에 비웠어요. 볼이 금방 붉어졌지요. 밤이 더 깊어져 테라스로 나와 섰을 때 덧나무 가지가 숙소 난간 가까이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가지 끝이 가볍게 떨렸어요. 서유는 혼자 서 있으려 했는데 어느새 우연히 종이컵 2개를 들고 따라 나왔어요. 따뜻한 물이에요. 술 마신 뒤에 찬 거 마시면 더 피곤하대요. 서유는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어요. 우연은 난간에 팔을 기대고 잠깐 입을 다물더니 형수님은 늘 괜찮은 척하는 것 같아요.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은 이상할 만큼 정확해서 서유는 컵을 든 손에 힘을 잘못 줬어요. 뚜껑이 조금 눌리며 안쪽에서 뜨거운 물이 흔들렸어요. 한밤중에 목이 말라 서윤이 복도로 나왔을 때 숙소는 물속처럼 조용했어요. 냉장고 모터 도는 소리와 어딘가에서 문풍지 떠는 소리만 가늘게 이어졌지요. 주방불은 꺼져 있었고 정수기 아래 스테인리스 받침에만 푸른 불빛이 얇게 깔려 있었어요. 도진이 먼저 와 있었어요. 서윤은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부부가 둘뿐인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을 장면인데 여행지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 보니 오히려 낯설었지요. 도진은 컵에 물을 받다가 앉아 하고 물었어요. 서윤은 그냥 좀 답답해서요 하고 말했어요. 더 이어질 수 있는 대화였는데 거기서 멈췄어요. 도진도 서윤도 그 다음 문장을 꺼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 같았어요. 그때 맞은편 방문이 아주 조금 열리더니 민서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술이 아직 덜 깬 눈이었어요. 오빠도 앉아? 민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그 낮은 톤이 오히려 더 가까운 사람처럼 들렸어요. 도진은 물컵을 들고
너도? 하고 짧게 웃었어요. 서윤은 그 두 사람 사이를 한번 봤다가 곧 시선을 접었어요. 민서가 문틀에 기대 선 자세가 묘하게 편해 보였고 도진이 그 앞에서만 아주 조금 표정을 푼다는 사실이 서윤 눈에 들어왔어요. 그건 아주 작은 장면이었는데도 이상하게 오래 남았지요. 둘째 날 아침은 이상할 만큼 맑았어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는데도 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이었고 벚꽃길은 더 환해졌어요. 네 사람은 유명한 벚꽃 명소를 걷고 강변 카페에 들르고 시장 골목까지 돌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발걸음보다 더 자주 흔들린 건 커플의 자리였어요. 사진을 찍을 때 도진은 늘 한 발쯤 물러나 있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어느 쪽으로 돌려야 하는지, 머리카락이 얼굴에 걸리는지 그런 걸 보지 않았지요. 반대로 우연은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도 잠깐만요 하고 다가와 서윤 어깨 위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정리해 주었어요. 닿는 시간은 짧았는데 서윤은 그 짧음 때문에 더 오래 신경이 쓰였어요. 민서는 그 옆에서 장난스럽게 웃다가도 도진이 자기 쪽보다 서윤 쪽 구도를 먼저 보는 것 같으면 금방 말이 줄었어요. 시장 한 작은 칼국수집에서는 자리가 모자라 둘씩 마주 앉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서윤과 우현, 도진과 민서가 나란히 앉았지요. 김설인, 창문 너머로 분홍빛 나무들이 어른거리고 있었어요. 민서는 뜨거운 그릇을 자기 앞으로 당기다가 손끝을 대었고 도진이 반사적으로 물수건을 건넸어요. 민서는 웃었지만 그 웃음 끝이 조금 늦게 접혔어요. 서윤은 젓가락 끝으로 면만 자꾸 만지작거렸어요. 잘 맞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순간에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걸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자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런데도 다잡을수록 더 또렷해지는 것들이 있었지요. 단체 사진을 찍은 건 강변 산책로 끝작은 전망대였어요. 바닥엔 이미 밟혀 반쯤 죽은 꽃잎이 수북했고 난간 너머 물빛은 아직 차갑게 살아 있었지요. 민서가 셀프 타이머를 맞추고 달려오며 자꾸 포즈를 바꾸라 했어요. 오빠, 언니 좀 가까이서 봐. 형부도 다들 좀 웃고 누구에게나 하는 말이었는데 그런 말일수록 오히려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진을 찍고 난 뒤 민서는 결과물을 하나씩 넘겨봤어요. 그러다가 아주 잠깐 손가락이 멈췄어요. 서윤도 무슨 사진인가 싶어 옆으로 얼굴을 기울였지요. 거기에는 네 사람이 다 서 있었는데 다른 셋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우연의 시선이었어요. 카메라를 보지 않고 있었어요.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서윤 쪽으로 기울어 있었지요. 서윤은 그 순간 이상하게 어깨가 굳었어요. 바람이 차서 그런가 하고 스스로를 속여보려 했는데 등 뒤에서 불어온 바람은 오히려 따뜻했어요. 민서는 아무 말 없이 다음 사진으로 넘겼고 도진은 이미 강 쪽을 보고 있었어요. 서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진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지만 손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보지 않은 척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먼저 무너지는 방식이라는 걸 그제야 알아차렸어요. 그날 저녁 술자리는 전날보다 조용했어요. 다들 피곤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각자 조금씩 말을 고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어요. 민서는 전날보다 더 빨리 취했고 웃는 소리도 조금 높았어요. 서윤은 그런 민서를 보면서도 자꾸 자기 잔만 만졌어요. 유리잔 벽을 손톱으로 건드리면 맑은 소리가 한 번 나고 말았지요. 민서는 어느 순간 도진 옆으로 의자를 바짝 끌었어요. 오빠는 원래도 이렇게 말이 없었냐? 형부랑 살다 보니 말 많은 남자가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겠다. 결혼하고 나면 이상하게 더 외로운 날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장난인 척 풀어놓았어요. 도진은 처음엔 대충 넘기다가 나중엔 고개를 기울이고 민서 말을 꽤 오래 듣고 있었어요. 서윤은 그 장면이 괜히 거슬려서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으로 내려가는데도 속은 식지 않았어요.
한편 우연은 건너편에서 서윤의 잔이 비어갈 때마다 조용히 채워주었어요. 형수님 술 약하시잖아요. 이제 그만 마셔요. 하고 말하면서도 잔을 치우는 대신 물컵을 앞에 놓아두는 사람. 그 작은 배려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지요. 서윤은 오늘은 일찍 자야겠어요. 하고 먼저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오는 길 복도 끝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쳤는데 웃고 있지 않은데도 입가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윤은 방안 어둠 속에서 도진의 등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히 일어났어요. 남편은 정말 잠든 것 같았어요. 등을 보이고 누운 사람은 평화로워 보이기도 하고 너무 멀어 보이기도 하지요. 문을 열자 복도 바닥이 발바닥에 차갑게 닿았어요. 그녀는 카디건을 여미며 밖으로 나갔어요. 숙소 뒤편 산책로엔 벚꽃이 거의 다 져가고 있었어요. 밤이 되니 꽃은 분홍보다 흰색에 가까워졌고 바람은 꽃잎보다 더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 길 끝에서 우연히 서 있었어요. 놀라지도 않은 얼굴로 잠이 안 와서요. 하고 말했지요. 그런 말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위험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발밑에 자갈이 가끔 소리를 냈고 멀리 어느 객실 창문이 바람에 가볍게 떨렸어요. 대화는 별것 아니었어요. 서윤은 자기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고 우연은 생각이 많을수록 사람이 더 잠잠해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발걸음을 늦추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형수님 외로워 보여요.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이 끝난 뒤엔 바람 소리만 남았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못했다기보다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말은 입 밖으로 나오면 자기 힘을 갖게 되니까요. 그녀는 괜히 떨어진 꽃잎 하나를 신발 끝으로 밀다가 그걸 더는 못하고 가만히 섰어요. 둘째 날 밤은 처음부터 조금 어긋나 있었어요. 저녁상은 차려졌는데 아무도 전날처럼 크게 웃지 않았고 술은 있었는데 취하는 속도만 빨랐어요. 민서는 사소한 말에도 예민했고 도지는 더 말이 없어졌고 우연은 조용히 있다가도 가끔 서윤 쪽을 봤어요. 서윤은 그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접시, 모서리에 묻은 양념만 닦아냈어요. 뭘 그렇게 닦는지 자기도 모른 채요. 밤이 깊어지고 다들 흩어졌어요. 도지는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민서는 마지막까지 잔을 치우다 말고 혼자 남겠다고 했어요. 서윤은 세면대 앞에 서서 손을 씻었어요. 이미 깨끗한 손인데도 비누 거품을 오래 문질렀지요. 손을 씻는다고 없어질 종류의 하루가 아니었는데도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을 때 우연히 서 있었어요. 기다렸다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윤은 먼저 지나쳐 가려 했는데 우연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죄송해요. 아까부터 대속 마음이 안 놓여서요. 하고 말했어요. 그 순간 서윤은 이상하게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어요. 자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너무 오래 못 들은 사람만이 착각할 수 있는 종류의 위로였지요. 서윤은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연은 그녀가 울 것 같은 사람을 대하듯 한 발 가까이 왔어요. 서윤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그게 이미 대답이 되어 버렸어요. 벚꽃잎 몇 장이 어디선가 복도로 밀려와 있었고 발끝에 닿은 꽃잎이 젖은 휴지처럼 납작했어요. 우연히 그녀 이름을 아주 작게 불렀어요. 형수님이 아니라 서윤 씨. 그 호칭 하나가 오래 버티던 선 위에 금을 냈어요. 그날 밤 결국 선은 넘어졌어요. 그것이 길고 격렬한 무언가여서가 아니라 너무 쉽게 무너졌기 때문에 더 되돌릴 수 없었어요. 한 번 기대면 안 되는 어깨에 기대고 한 번 붙잡으면 안 되는 손목을 붙잡고 그렇게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지요. 서윤은 끝내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는 동안에도 어디선가 문 닫히는 소리, 누군가 물을 따르는 소리,
멀리서 TV 켜지는 소리가 살아있었어요. 세상은 멀쩡한데 자기만 잘못된 자리로 밀려난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각, 민서는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도진이 먼저 들어간 문 앞까지 몇 번을 갔다가 돌아왔지요. 발바닥 아래 카펫은 조용했는데 민서의 숨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두드리지 않고 돌아가면 더 오래 후회할 것 같았어요. 민서는 끝내 손등으로 문을 2번 두드렸어요. 잠시 뒤 문이 열렸고 도진은 무슨 일이냐는 얼굴을 했어요. 민서는 그냥 물 한 잔 달라고 해도 되는 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오빠 잠 안 와? 하고 물었어요. 2개의 문이 그 밤에 조용히 열렸어요. 어느 쪽이 더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간 바닥 위를 걷고 있었고 그날 밤은 다만 발밑이 꺼진 순간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아침 식탁엔 미역국이 있었어요. 뜨거운 김이 오르는데도 강 안은 차게 식어 있었지요. 내 사람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같은 자리가 이렇게 낯설 수 있나 싶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또렷해서 누구 하나 말하면 다 깨질 것 같았어요. 서윤은 우연 쪽을 보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볼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어젯밤의 온도가 다시 살아날 것 같았거든요. 민서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잠깐 올라가고 말았어요. 도진은 국을 뜨다가도 자꾸 민서 쪽에 시선이 머물렀고 그 시선이 들킨 뒤엔 더 무표정해졌어요. 누구 하나 정확한 진실을 아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모두가 자기 몫의 찜찜함을 하나씩 갖고 나온 사람들 같았어요. 여행 마지막 일정으로 들른 꽃길에서도 사진은 찍었지만 아무도 그 사진을 다시 보자고 하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서는 거의 잠든 척했고 우연은 뒤슈리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고 도진은 내비게이션 소리만 따라 운전했어요. 서윤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간판들을 세다가 어느 순간 그만두었어요. 숫자를 세면 마음이 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소용없었지요. 집에 돌아온 뒤 서윤은 곧장 욕실로 들어갔어요. 물을 틀자마자 욕실 벽에 성급한 소리가 부딪혔어요. 샤워기 물줄기는 뜨거웠는데 어깨에 닿는 순간마다 더 소름이 돋았어요. 그녀는 머리를 감지도 않고 벽만 짚고 오래 서 있었어요. 물기 낀 타일 속에 지친 자기 다리가 은사런 것처럼 보였어요. 거실에선 캐리어 바퀴 소리가 한 번 났다가 멈췄어요. 도진이 짐을 안으로 들이고 있었어요. 그는 욕실 문 쪽을 한 번 봤지만 왜 이렇게 오래 있냐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물소리 너머로 누군가 자기를 묻지 않는다는 건 편하기보다 더 비참한 일일 수도 있었어요. 서윤은 물속에서 2 손으로 팔을 문질렀어요. 지워지는 게 없는데도요. 욕실 문을 열고 나오자 도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죽어 있었어요. 수건으로 젖은 머리끝을 누르며 서윤이 지나가자 도진은 피곤하지? 하고 물었어요. 그 말은 다정한 말일 수도 있었는데 서윤은 이상하게 그 말이 너무 늦었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네 하고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도진은 자기가 놓친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걸 막연히 짐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짐작과 아는 일 사이에는 늘 늦은 시간이 끼어 있지요. 여행이 끝난 뒤로 일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출근 시간은 같았고 세탁기 돌아가는 시간도 같았고 냉장고 안반찬통 위치도 그대로였지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놓인 것들이 이상하게 다 낯설었어요. 서윤은 도진 도시락 반찬을 더 신경 써서 싸놓기도 했고 셔츠를 다림질에 옷걸이에 걸어두기도 했어요. 잘하려는 마음이 들수록 손길은 더 부자연스러워졌어요. 죄책감이란 게 참 그렇더라고요. 친절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연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선명했어요. 연락이 오면 화를 낼 수라도 있을 텐데 침묵은 사람이 혼자 기억을 다 떠안게 만들지요.
서윤은 휴대폰을 일부러 멀리 두고 잤다가도 새벽이면 한 번씩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는 일에 중독된 사람처럼요. 민서는 가족 단톡방의 말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별것 아닌 이모티콘, 주말 뭐 하냐는 말, 어머니 생신 메뉴를 미리 정하자는 말. 서윤은 그 가벼운 문장들 안쪽이 자꾸 거슬렸어요. 민서가 이렇게 먼저 다가오는 건 불안해서일까? 아니면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일까? 도지는 그런 메시지에 전보다 빨리 답했고 그 빠름이 서윤 눈에 밟혔어요. 며칠 뒤 민서는 도진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지난번에 말하다 만 거 있어서요. 그 말은 별것 아닌 말처럼 보였지만 둘만 아는 문장처럼도 보였어요. 도지는 한참 뒤에야 답을 보냈어요. 무슨 일인데? 그는 그 문장을 보내고도 한동안 화면을 끄지 못했어요. 사람은 위험을 알아보면서도 그게 자기 외로움을 조금 덜어줄 것 같으면 손을 내밀게 되지요. 그날 저녁 민서는 카페에서 도진을 만났어요. 밝은 곳이었고 사람도 많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장소였어요. 그래서 더 안심했는지도 몰랐어요. 민서는 남편과 자꾸 부딪힌다. 자기를 누가 이해해 주는지 모르겠다. 형부가 아니라 오빠라서 말할 수 있다. 그런 말들을 꺼냈어요. 도지는 처음엔 조심했지만 결국 자기 쪽 이야기도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서윤과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언제부턴가 대화가 없다는 말. 그 문장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는 이미 절반쯤 넘어간 셈이었어요. 카페 창밖에는 봄비가 조금 왔다가 말았어요. 창문에 묻은 빗방울이 다 마르기도 전에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구도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헤어질 때 민서가 오빠는 참 이상하게 편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다정한 칭찬이 아니라 다음 문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열쇠 같은 것이었어요. 우연은 점점 더 차갑게 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정리하려는 몸부림이라는 걸 서윤은 나중에야 알았지요. 그때는 그저 상처였어요. 한 번쯤은 연락할 줄 알았던 사람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사라질 때 사람은 버려진 쪽보다 더 초라한 자리에 놓이게 되거든요. 서윤은 자기 혼자만 망가졌다는 생각에 더 예민해졌어요. 그 와중에 민서의 태도는 오히려 더 환해졌어요. 가족 모임 날짜를 먼저 정하고 도진에게 안부를 묻고 언니네 집 앞까지 들를 일 있다고 말하고 서윤은 그 발금이 자꾸 걸렸어요. 어느 날 민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잠깐 켜졌어요. 거기엔 미리 보기로 잘린 문장이 떠 있었어요. 그날 카페에서 딱 거기까지였어요. 서윤은 처음엔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그러나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비밀번호는 늘 쓰던 숫자였고 화면 안엔 길게 이어지지 않은 메시지 몇 개가 있었어요. 별말 아닌 문장들인데도 이상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오빠랑 있으면 마음이 좀 가라앉아. 지난번엔 내가 괜히 언니는 모르게. 그 마지막 네 글자를 읽는 순간 서윤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세상이 자기를 먼저 배신했다고 믿고 있던 사람이 세상도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알아버린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서윤은 우연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다기보다 거의 밀려가듯 갔지요. 문을 열어준 우연은 그녀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 되었어요. 서윤은 안으로 들어서지도 않은 채 민서랑 도진이 무슨 사이냐고 물었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소리 지를 힘도 남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우연은 처음엔 모른다고 했어요. 서윤은 그 말에 웃었어요. 웃음 같지도 않은 웃음이 잠깐 나왔다가 금방 꺼졌지요. 자기만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그랬네. 다들. 서윤은 그렇게 말하며 벽을 짚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연은 다가오려 했지만 서윤이 한 발 물러났어요. 오지 마요. 이제 와서 나를 걱정하는 척하지 말아요.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 바깥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민서였고 뒤에는 도진이 서 있었어요. 누가 누구를 따라왔는지조차 알 수 없는 꼴이었어요. 네 사람은 같은 복도에 서서 서로의 얼굴을 봤어요.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결국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버린 거예요.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다 알게 됐으니 누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할 건지 해보자고요. 그 한마디로 오래 숨겨두었던 비밀들이 동시에 숨을 잃었어요. 말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누구 목소리가 먼저였는지 나중에는 기억도 안 날 만큼요. 민서는 언니도 똑같지 않냐고 했고 도진은 처음엔 아니라고 하다가 끝내 고개를 숙였고 우연은 이러지 말자고 했지만 그 말이야말로 가장 늦은 말이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이미 일어난 뒤였으니까요. 서윤은 남편의 배신도 배신이었지만 자기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가족의 얼굴이 통째로 뒤집혀 보인다는 사실이었어요. 민서는 오래 본 동생 같은 얼굴이 아니었고 도진은 같이 밥 먹던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고 우연은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남지 못하고 역할만 남게 되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회복이 아니라 처리의 대상이 되지요. 끝내 서로 입에 올리지 말았어야 할 말들이 나왔어요. 민서는 언니가 먼저 흔들렸으면서 왜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냐고 했고 서윤은 내가 내 집 안까지 들어와서 그런 짓을 했냐고 했어요. 도진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고 우연은 벽에 기대 한동안 얼굴을 쓸어내리기만 했어요. 복도 불빛은 너무 환해서 누가 울고 누가 떨고 누가 입술을 깨무는지가 다 보였어요. 그게 더 잔인했어요. 그 일은 결국 양가 가족에게까지 번졌어요. 처음엔 숨기려 했지만 이미 숨길 수 있는 종류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서윤 쪽 어머니는 전화를 붙들고 한참 말이 없었고 도진 쪽 어머니는 민서부터 찾았어요. 누구 편을 들기에도 모두가 더러워진 이야기였지요. 명절에 같이 앉던 식탁, 생일마다 돌리던 메시지, 어버이날마다 사오던 카네이션 화분까지 전부 다 우스워졌어요. 집 안도 갈라졌어요. 서윤과 도진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방을 따로 썼어요. 컵은 하나씩만 설거지됐고 밥은 시간차를 두고 먹었어요.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부부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만 부부였어요. 민서는 친정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고 우연은 회사 핑계를 대며 늦게까지 밖을 돌았어요. 사람들이 가장 다정하게 보이는 얼굴로 가장 많은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우연은 이제야 몸으로 알게 됐어요. 서윤은 밤마다 창문을 열었어요. 봄이 거의 끝나고 있었어요. 멀리서 누가 화분에 물 주는 소리가 들리고 아파트 복도엔 택배 끄는 바퀴 소리가 지나가고 그런 평범한 소리들이 오히려 잔인했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자기 인생만 어느 벚꽃나무 아래에서 멈춰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벚꽃은 당연하다는 듯 다 졌고 나무는 벌써 초록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지요. 서윤과 도진은 결국 법적으로는 시간을 더 두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다시 잘해보자는 뜻은 아니었어요.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 한 장보다 먼저 끝난 게 있었다는 거려. 민서와 우연은 먼저 갈라졌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길수록 오히려 서로의 민낯만 더 드러났기 때문이었어요. 민서는 자기가 사랑이라 믿었던 게 사실은 빼앗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오래 들여다봐야 했고 우연은 자기 다정함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는 끝내 누구도 선택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누구도 책임질 생각이 없었던 사람처럼 남았어요. 서윤은 혼자 산책을 나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죄책감 때문에, 그 다음엔 분노 때문에, 나중엔 이유 없이 걸었어요. 걷다 보면 자기가 왜 그런 마음을 허락했는지 조금씩 보였어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오래 굶은 사람이 눈앞에 놓인 따뜻한 국물을 덥석 잡듯 다정함 하나를 잘못 붙잡았던 거였어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비참해 보일까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자기한테만은 숨기지 않았어요. 초여름 바람이 부는 어느 오후, 서유는 혼자 벚꽃길이었던 그 강변을 다시 걸었어요. 꽃은 없고 잎만 무성했어요. 처음 왔을 때 그토록 환하던 길이 계절이 바뀌자 이렇게 그늘 많은 길이 되는 줄은 몰랐지요. 난간 가까이 가보니 물빛은 그대로였어요. 변한 건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한참 보다 다시 넣었어요. 저장된 사진들 속엔 그 여행의 단체 사진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삭제할 수도 있었고 끝내 남겨둘 수도 있었어요. 그녀는 그날 그 사진을 지우지 않았어요. 벌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미련 때문에 남겨둔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어떤 들뜸이 사람 인생을 얼마나 길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것만은 잊지 않으려고요. 바람이 한번 지나가자 나무짚이 가볍게 뒤집혔어요. 꽃은 이미 졌는데도 서유는 그 길 위에 아직도 보이지 않는 꽃잎이 한 번쯤 더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봄의 공기, 술 냄새, 잘못 건네진 겉옷의 무게, 복도 바닥의 차가움, 아무도 묻지 않던 남편의 목소리까지. 사람은 지나간 계절을 잊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접어넣고 사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서유는 난간에서 몸을 돌렸어요. 오래 서 있으면 다시 붙잡힐 것 같아서요. 걸음은 느렸지만 전보다 덜 흔들렸어요. 벚꽃이 지고 난 길엔 꽃 대신 그늘이 남았고 그늘을 밟고 지나가는 법도 사람은 결국 배우게 되더라고요.